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 같으면 그 한국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FOMC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대충 보면 한 5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5가지가. 5가지 중에 핵심이 뭐였나 하면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예요. 예, 금리 인상 없다. 야, 순간 이거를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고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은 2023년까지 경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뒤에 4가지 내용을 보면요. 아, 진짜 경기 침체가 2023년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게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이야기하시면 좀 편합니다. FOMC라는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이게 최대 규형을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2% 될 때까지 금리를 오지 않겠다,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다시 말해서 최대 고용이 나쁘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 2%, 물가가 저물가라는 뜻이잖아요. 저물가라는 뜻이에요. 저물가, 우리도 지금 저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일반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게 되면 금리 갖고 조정을 합니다. 금리 갖고. 근데 금리를 조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빨아들인다고요. 빨아들인다. 빨리 갚게 만든다고. 많은 시장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갚잖아요. 그러면 통화가 빨려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야. 물가가 오르더라도 통화정책을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의 성장률이나 실업률 예측치는 좋아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좋아진다는데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러면 제한적이다, 이 말이죠. 제한적이다. 실질적으로 GDP가 올해 6월에 전망할 때는 FOMC가 전망할 때 6.5%였습니다. 마이너스 6.5%예요. 9월에는 마이너스 3.7%까지 올라갈 거다 예상을 했고요. 실업률은 9.3%에서요. 9월에는 7.6%로 개선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잖아요. 돈을 많이 풀으면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디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이건 못 헤어나요. 인플레이션으로 못 갑니다. 그냥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거고요. 이게 디플레이션에 빠져난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무서움이 있고요. 여기다가 좀 더 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야말로 고물가인데 저성장하는 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어떤 위험까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용인하겠다. 용인하겠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가 모든 걸 다 뒤엎습니다. 모든 걸.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복하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언제까지? 2023년까지 걸린다. 그러면 2023년까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도 다 떨어졌어요. 다우지수도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도 떨어지고 우리도 덩달아서 같이 떨어졌죠. 우리도 덩달아서. 우리도 주식 시장이 어저께 전반기는 올라가다가 후반기는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효과입니다. 이 효과입니다. 그만큼 지금
FOMC 미국의 어떤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뭘 하나요?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FOMC라고 이야기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는 바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주식시장이 계속 뜬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 안 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시장의 금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 2023년 말까지 0%, 0.25% 예상을 하고 그냥 이어간다는 이야기는요. 제로금리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로금리를 계속 끌고 가겠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게 미국 시장에도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된다면요. 인정한 거예요. 연방준비제도가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쁘고 주식시장은 고평가됐다. 거품이 돼 있다.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2023년 말까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은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한 3분기 정도, 좀 많으면 한 1년 정도 앞을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이 2020년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후에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진짜 과하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전문가들도. 이 말은요. 실물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실물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이 상황이 쉽게는 안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이야기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다 정보를 받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정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보가 많은 사람이 물론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부분도 통화 정책이라는 게 정책이 팔러시잖아요. 팔러시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속에는 스트래티지, 전략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년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1년을 예측하면서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3년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이 말은 코로나19를 쉽게 못 잡는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사실 미국도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인도보다는 낮아졌지만 미국도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잠재우는 데는 한참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재우는 데는 한참이 걸린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머물러 있고 우리 주변에 그 머물러 있는 것이 결국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더 갖다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19의 어떤 불확실성이 소비에 대해서 그죠?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가야지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안 해요. 지금 미국은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어떻게 잡고 있나 하면 올해 1.2% 잡고 있어요. 올해 1.2%. 내년에 1.7%. 그리고 2022년에는 1.8%고요. 2023년에는 2%입니다. 일반적으로 2%는 물가가 올라줘야지 이 경제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면에서 확확 돌아가는 모양새가 된다 이러는데 2%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더 할 거냐. 대한민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도 아마 금리가 쭉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미국 금리하고 대한민국 금리를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금리 상태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심지어 국채까지도 지금 사주잖아요. 국채까지도. 국가 채권을 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채권을 내가 받고 채권을 받고 그 다음에 현금을 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현금을 내준다는 것은 통화량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앞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아마도 한국은행은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화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미국은 제로금리고 우리는 0.5% 금리니까 빠져나갈 리는 별로 없다고 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주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국은행은 지금 올해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봤습니까? 예, 마이너스 0.2%에서 지금 마이너스 1.4%, 3%까지 내린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마 2023년까지가 되든 아니면 당분간 적어도 2022년까지는 좀 길게 봐야지. 길게 지금 금리 그대로, 예, 더 이상 금리를 낮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금리 그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듯이 자산 매입하겠죠. 채권도 자산이니까. 채권 매입합니다. 우리는 뭐 부동산 매입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한국은행이. 미국은 부동산도 매입을 하거든요. 부동산을 매입하면 부동산은 자산은 나한테 오는 거고 현금은 나갔으니까 통화량을 늘린 거잖아요. 그렇게도 하거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이제 방향이 잡힐 거예요. 방향이. 미국이 제로금리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 어렵다. 내년 경제도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도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계속 어려움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당분간 적어도 1, 2년 이상은 좋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좋아지지 않는 경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정환진 TV 보면 됩니다. 정환진 TV 보면 그 방안을 제가 항상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